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첫 시간에는 데이터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데이터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는 사전적으로는 이론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이 되는 자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고 활용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키피디아에 보게 된다면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정리, 변환 및 모델링하는 프로세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개인적인 측면 또는 기업적인 측면 또는 정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고 그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 학교 또는 직장까지 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를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맵을 켜고요. 목적지를 입력을 한 다음에 어떤 경로, 어떤 수단을 이용하는 게 가장 빠르고 또는 비용적으로 저렴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보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경로나 수단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맵을 검색하고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이미 여러분들은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고 지도에서 다양한 경로를 우리가 찾게 되겠죠. 그 정보로부터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기업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기업들은 다양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또는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럼 어떤가요? 정부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문제점을 찾을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목적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들으실 겁니다. 이 빅데이터는 사전적으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수집, 저장, 분석 따위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정말 단어 그대로 해석한 의미죠. 데이터의 양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이라는 책을 만든 마이어 쉰버거와 쿠기어라는 저자는 빅데이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작은 용량에서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통찰이나 가치를 추출해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이 데이터에서 새로운 통찰이나 가치를 찾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기업 또는 시민, 개인이겠죠. 정부 등에서
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과는 다른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사전적 의미에는 어떤가요? 네, 데이터의 양의 포커스가 주어졌다면 뒤에서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통찰이나 가치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이 5가지 요소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데이터의 크기,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 그리고 데이터의 다양성, 이 3가지 기준으로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데이터의 정의를 내릴 때 단지 데이터가 커서는 크고 속도가 빠르고 다양하다고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가치 있는 뭔가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뭔가 이 가치에 우리가 찾은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는 이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면 이 데이터가 정말 가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가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생산한 정보의 정확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개념이 기존의 이 3가지 개념에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데이터 분석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국가의 미래 전략 수립, 사회 문제 해결,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맞춤형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자체에 올리는 그런 민원 사이트, 민원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고요. 또는 소셜 데이터, 사회 이슈 분석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불만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안전 분야에서도 범죄 예방 및 도시 간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 정보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 분야도 마찬가지죠. 금융 거래 또는 금융 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상 징후, 또 세금 회피 및 탈세 등을 감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의료 복지 분야에서도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에서 이 의료 복지 분야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할 때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의료 복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의료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교통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여러분들은 단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동 가운데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이패스 데이터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는 교통카드 데이터도 다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 및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로 손꼽히는 게 올빼미 버스입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이 심야버스는 기존에 심야에는 공공교통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야에 이동을 할 때 택시를 타야 되는 택시 수단을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심야에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되고요. 이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 이런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서울시에서는 이 올빼미 버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만들 때 사람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심야 시간에 시민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주로 이동하더라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분석을 결과로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 어느 노선을 새로 만들 것이며 그리고 버스는 또 얼마나 투입을 할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네, 기업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기업의 가장 주 목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서 활용을 하겠죠.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지 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활용을 할 것입니다.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행동을 미리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공공 데이터와 융복 파업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활용하고 계신가요? 가장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 사용처와 금액이 카드 회사에 제공되게 됩니다. 이 카드 회사는 이런 여러분들의 소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지자체별로 소비 동향을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성별, 연령별로 카드 이용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그렇다면 이 각 성별, 연령별로 이 고객들에게 어떤 정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를 카드 회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영세, 중소 가맹점에게 마케팅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객들에게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분야에 필요로 하는 쿠폰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제공할 때 어떤 고객들이 주로 이 가맹점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중세, 영세 업체들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교통 데이터, 이동에 관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이동을 하나요? 그리고 어떤 수단을 이용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요.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하고 버스를 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이용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동 가운데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에 이 하이패스 단말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동 가운데 다양한 데이터를, 이동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됩니다. 대부분 도시의 교차로에는 RSE라는 로드 사이드 이퀴먼트라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하이패스 단말기와 그 RSE와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언제 지나갔는지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블랙박스에 달려있는 GPS 데이터도 있죠. 또는 내비게이션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언제 이동했는지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이용하는 교통카드 데이터는 어떤가요? 이전에는 약 한 20년 전쯤만 해도 여러분들 이런 해수권을 이용을 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런 종이로 된 교통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교통카드를 가지고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환승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가 이 해수권을 이용할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타고 어느 정류장에서 내렸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통카드를 이용을 하게 됨으로써 교통회사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류장에서 타고 어느 정류장에서 환승을 했으며 어느 정류장에서 내렸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다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나 지자체에서는 교통 정책을 세우는데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데이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영세 중소업체들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고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받은 이 메시지입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미용실에서 받았는데요. 이 미용실에서는 제가 커트를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미용실을 방문하지 않자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중한 박민주 고객님, 커트하신 지 한 달이 지났네요. 이런 작은 업체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이 이제 방문을 해야 될 시기인데 하지 않는다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방문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에서는 기업의 인사, 매출, 고객 데이터, 그리고 기업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때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회사 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죠. 그래서 생산성 및 그런 재고 등을 분석을 할 때도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기업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인터넷 회사부터 의류 회사 또는 IT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회사도 있고요. 다양한 자동차 회사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회사의 분야에 상관없이 각 회사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또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듣죠. 앞으로는 차량과 차량들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B2B, Vehicle to Vehicle이라고 하는데요. 차량과 차량 간이 만약에 통신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과 인프라, B2I라고 하는데요. 차량과 인프라가 통신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훨씬 더 수많은 데이터, 엄청난 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이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다들 아시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2007년에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스마트폰은 사실 스마트폰의 개념이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 아이폰이 출시되자마자 사람들이 정말 혁신적인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는 지도, 쇼핑, 음악,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메일 등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들을 이 조그만한 스마트폰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폰의 등장이 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한 시기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엄청난 데이터가 생산되게 되었고요. 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이 도시에서도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스마트 시티 사업을 통해서 도시 안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교통, 그리고 환경, 에너지, 그리고 복지, 모든 분야, 분야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센서나 아니면 사람의 이동이나 아니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기업이나 개인 또는 정부에 제공이 되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서비스를 통해서 또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됩니다. 이런 데이터의 이런 순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도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교통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교통 데이터들은 현재 교통 예측 정보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 예측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 예측 웹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디에서 어떤 목적지로 갈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미래에 이동을 할 때 내가 언제 출발하는 게 좋을지를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SKT맵에도 유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언제 갈까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시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첫 시간에서는 데이터와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이해해 보았고요. 데이터 분석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의 도시 안에서 어떤 데이터가 생성되고 활용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역량 그리고 데이터 분석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것이고요. 무엇보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 툴을 이용을 하는 게 좋을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이터 관련된 자격증이나 공모전이 어떤 게 있는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